겁니다. 그래서 내가 발사각을 어떻게 지정하건 간에 거리값을 2로 쓰라는 거거든요. 여기 거리가 2가 되게 쓰라는 거죠. 발사각을 내가 어떻게 지정을 하건 간에 거리를 2가 딱 되도록 여기로 설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발사각을 어떻게 지정을 하건 간에 거리가 정확하게 2가 되도록 이 지점을 딱 타겟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다 모아보면은 합리적 추정이 되죠. 뭐가 나오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나오겠죠. 동의하시죠? 이어서 극방정식과 극곡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극곡선이 뭐냐라고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극점이 이렇게 있고 원점이 아니고 극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극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사고의 순서는 역시 이제 회전각을 설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해줄 건데, 예를 들어서 회전각을 제가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을 때 거리값이 이렇게 설정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리값을 만들어내는 어떤 좌표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회전각을 이렇게 설정했을 때 이번에는 거리값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 좌표를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회전각을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는 이번에는 뭐 거리값이 뭐 이렇게 된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회전각을 조정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제 생성되는 거리값들을 다 연결해 보면은 나름대로 이런 곡선 궤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러한 곡선 궤적을 우리는 극곡선이라 그럽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정의가 됐죠. 그 다음에 이 R과 세타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기술해 볼 건데, 통상의 경우에는 세타를 지정하고 거기에 따른 R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세타를 먼저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R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되는 거니까, 함수 형태로 쓰자면은 세타를 먼저 결정하고, 우리 마치 X가 결정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종속 변수 Y가 결정되는 느낌으로 세타가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된다고요? R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보통 R은 F 세타, 그러니까 즉 세타는 FR 이렇게 쓰지 않아요, 통상. R은 F 세타 형태로 이제 정리가 되는 형태가 있을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양함수 형태로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음함수 형태로 FR 세타는 뭐 0, 뭐 이 정도로 표현해 주면 되겠죠. 뭐 충분히 동의하시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표현되거나 뭐 이렇게 표현될 건데, 이러한 관계식 자체를 우리는 극방정식이라 그럽니다. 얘를 우리는 극방정식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R과 세타에 대한 관계식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극방정식. 그 다음에 극곡선이라는 거는 뭐 굳이 말하자면은 극방정식을 만족하는 R, 세타를 순서쌍을 다 찍은 거죠. 이제 극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런 R, 세타의 순서쌍을 다 찍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뭐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참고로 뭐 예를 들어서 양함수로 표현이 안 되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극점이 이렇게 있고 극축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만약에 이러한 원의 궤적을 띠는 자치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극방정식으로 나타내 보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각도를 이렇게 조정을 할 때, 참고로 각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여기 이제 시작각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도착각 될 건데, 중간에 어떤 각을 설정을 해버리면은 거리값이 몇 개가 나오죠? 각 하나에, 그러니까 이러한 각 하나에, 이러한 어떤 세타, 스타에 대한 각 하나에 따른 거리값이 2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면 이렇게 양함수 형태로 정리가 안 되겠죠.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음함수 형태로 뭐 정리해준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극방정식이 주어진 상태에서 자, 그거를 극곡선으로 해석하는 연습 몇 가지 해볼게요. 자, 먼저 가장 간단한 예제로, 뭐 간단하면서도 아주 특수한 형태를 볼 건데, 자, 먼저 R이 상수로 나오는 경우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R이 2라는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요. 이것도 극방정식이 맞습니다, 여러분. 뒤쪽에 뭐 굳이 치자면은 뭐 0세타 붙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R과 세타에 대한 관계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R이 2라고 주어진 상태에서의 극방정식을 해석을 해보면은 어떻게 해석을 해주면 자연스럽냐? 자, 극점과 극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일단 발사각이 지정이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발사각이 6분의 파일 때도 거리를 얼마로 쓰라는 거죠? 2로 쓰라는 거죠. 발사각이 4분의 파일 때도 거리를 2로 쓰라는 거죠. 앞에 이제 0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발사각을 어떻게 지정하건 간에 거리값을 2로 쓰라는 거거든요. 여기 거리가 2가 되게 쓰라는 거죠. 발사각을 내가 어떻게 지정을 하건 간에 거리를 2가 딱 되도록 여기로 설정을 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발사각을 어떻게 지정을 하건 간에 거리가 정확하게 2가 되도록 이 지점을 딱 타겟하라는 거거든요. 그런 점들을 다 모아보면은 합리적 추정이 되죠. 뭐가 나오죠? 반지름이 2짜리인 원이 나오겠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그 R 값이 상수로 나오는, 그러니까 세타가 이제 죽어있는 그러한 극방정식은 얘는 이제 원을 나타낸다 정도로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타가 상수로 주어지는 경우 볼게요. 세타가 4분의 8. 이 말은 세타가 4분의 파이라는 거는 이제 R이 없는 형태인 거죠. 세타가 4분의 파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극점과 극축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발사각을 이렇게 조정해 볼게요. 발사각을 이렇게 조정한 상태에서 4분의 파이로 조정을 하고,
R이 지정이 안 됐다라는 거는 R은 내 마음대로 설정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R이 만약에 1이면 뭐 대충 이런 데 찍고, R이 1.1이면 여기, 1.2면 여기, 1.3이면 여기, 2분의 1이면 여기, 심지어 음수면은 마이너스 1이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 이렇게 전부 다 찍어보면은, 기울기가 탄젠트 4분의 파이인 어떤 직선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세타 값이 상수로 나오는 경우에는 얘는 직선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 지금 큰 틀에서 극방정식과 극곡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죠? 얘가 극방정식이고요. 얘가 뭐라고요? 극곡선이에요. 얘가 뭐라고요? 특수한 형태의 극방정식이고 얘가 뭐라고요? 극곡선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